율림그룹의 웅장한 웨딩홀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에 들이운 차가운 냉소를 가릴 수 없었다. 서울 재계의 네로라 하는 명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축복보다는 가십과 호기심이 더 넘쳐나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동화 속 공주님의 결혼식이 비극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혹은 그 비극에 동참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듯했다. 들었어요. 이지은 씨가 그저 그런 보디가드와 결혼한대요. 한 중년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귀옛말을 했다. 원래는 한성그룹 후계자랑 결혼할 뻔했는데 새어머니가 미신을 들먹이면서 천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우겼다지 뭐예요. 재산 노리고 들어온 박세라 씨가 결국 일을 냈네요. 이지은 씨 그렇게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이러한 수군거림 속에서 신부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이지은은 모든 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깊고 단호한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함으로도 가릴 수 없는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이지은은 율림그룹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이 회장의 친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회장은 박세라라는 여자와 재혼했고 그녀에게서 얻은 딸 박다민과 함께 이지은의 삶은 끝없는 투쟁이 되었다. 박세라 모녀는 다민의 미래를 위해 은하의 자리를 빼앗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결혼은 그들의 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미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박세라는 이지은이 가난한 보디가드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지은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그녀가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음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정적. 그 후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 신부가 모두 사라졌잖아. 이지은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호텔의 가장 구석진 뒷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12월의 차가운 서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가 짜놓은 운명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달렸다. 비록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율림그룹의 지분 20%를 받기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였지만 마지막 순간 자존심과 자긍심이 이성을 압도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엄청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품에 안고 뒤로 당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벽에 부딪히며 멈춰 섰다. 괜찮아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거친 숨소리와 흐트러진 머리가 그를 야성적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김민준 그녀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보디가드였다. 그녀는 그와 단 한 번도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단지 멀리서 몇 번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남자가 아님을 느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이 날 구했군요. 이지은은 간신히 말했다. 김민준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이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에게도 이곳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제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말했다. 이제 가야 해요. 나중에 봐요. 기억할게요. 민주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이 여자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갸름한 얼굴, 단호한 눈빛. 그는 왜인지 모르지만 운명의 끈이 그들을 묶어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민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지은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흙이 묻은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결혼은 이미 장난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이것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지은은 웨딩홀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하객들이 놀라 멈춰 섰다. 박세라는 가장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니? 결혼식을 망쳐버렸잖아.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망쳤다고요? 이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저는 그저 옷을 갈아입으러 갔을 뿐이에요. 결혼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김민준 씨와 결혼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 이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의 신랑 김민준 씨를 환영해 주세요. 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웨딩홀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저 천한 보디가드가 어떻게 감히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한 거지. 한 하객이 속삭였다. 이지은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어. 모든 걸 계획해서 자기 것을 되찾으려는 거야. 이지은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탐색적이었다. 그는 민첩하고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는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결혼식은 간단하게 진행하죠. 제 남편은 제 말을 잘 따를 거예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아내의 말을 따라야죠. 모두가 다시 수군거렸다. 이번에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남자가 이지은처럼 권력 있는 여자 앞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여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이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새어머니고요. 박세라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지은, 너랑 저 더러운 보디가드가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예의도 몰라. 이복동생 박다민이 소리쳤다. 네가 예의가 있었다면 우리를 언니 형부라고 불렀겠지. 이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내가 축의금을 좀 준비했는데 나를 형부라고 부르면 내가 너에게 좀 줄게. 다민은 분노했다. 저런 더러운 보디가드는 내가 형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너 정말 비참해. 당장 꺼져. 이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빨간 봉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2억 원이 든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면 율림그룹의 20%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지은은 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아, 너는 다민이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돈을 가지고 흥정하려 드는구나. 제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율림그룹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그저 그분의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20% 지분은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내 어머니를 들먹이지 마. 너는 대중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무시했어.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오늘 한 말을 잊지 마라.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 애원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지은은 피식 웃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신혼여행 첫날 밤 율림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은 결혼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지은과 김민주는 각각의 방으로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지만 이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로 여기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이지은은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다. 박세라와 박다미는 그녀를 조롱했다. 그 모든 비난과 조롱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녀 자신의 강인함뿐이었다. 그리고 김민준 그 남자. 그는 누구인가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은 이 남자는 과연 그녀의 아버지가 고용한 단순한 보디가드일까? 그녀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그가 그 이상의 존재임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주의 한 사람을 조사해 주어. 이름은 김민준, 직업은 보디가드.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모든 과거와 경력, 심지어 그의 사소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줘. 네, 사장님. 현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외로웠지만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옆방에 있는 김민준도 이지은의 생각을 모르는 척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이지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줘. 그녀는 율림그룹 이 회장의 친딸이야.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 특히 그녀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했는지 알아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이지은의 방 쪽 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이지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율림그룹의 상속녀라는 표면적인 신분 뒤에 숨겨진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고통과 상처도.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며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문득 몇 년 전에 그날을 떠올렸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그는 그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의 모든 임무는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도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고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바로 이지은 그녀였다. 그녀는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그의 아내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때 이지은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김민주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호텔 복도를 지나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외로웠고 두려웠다. 김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 못 이루셨나 봐요. 이지은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는 말했다. 당신은 저의 아내니까요. 우리는 계약 결혼을 한 관계일 뿐이에요. 이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나는 당신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강인한 여성이지만 지금은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어 줄게요. 이지은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이지은은 물었다. 당신의 정체는 뭐죠?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당신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이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이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김민준의 곁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수년간 잊고 지냈던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그녀의 방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옥팔찌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편지가 함께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네가 이 팔찌를 평생 간직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유품이었다. 그녀는 이 팔찌가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에게서 온 문자였다. 김민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그는 한별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믿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대성그룹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짙은 회색의 유리 외벽은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를 풍겼고 마치 이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투쟁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지은은 율림그룹의 전략기획팀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대성그룹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그녀의 임무는 대성그룹 내부에 잠입하여 그들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 그리고 한별그룹 회장 김민준의 아버지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대성그룹에 숨겨져 있다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과 며칠 전 그녀의 비서는 김민준이 한별그룹의 최고 경영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그 남자는 그녀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이지은은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본 진심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은 비밀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를 가로지르는 한 남자를 향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옛 연인 한준혁이었다. 한준혁은 현재 대성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아, 네가 여기 왜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지은은 감정을 숨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준혁아, 오랜만이야. 나는 율림그룹 대표로 여기에 왔어.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너는 내 일에나 신경 써.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고 너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잖아.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 이지은은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그들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다. 준혁은 여전히 이지은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미워했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때 김민준이 나타나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준혁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은 씨의 남편 김민준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민준을 경멸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지은, 저런 천한 남자와 결혼했니? 저런 남자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준혁아, 당신은 나를 지켜줄 수 없어.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나를 잃었어. 이제 그만해. 민준은 준혁의 반응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지은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대성그룹의 회의실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성그룹에서의 임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대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정교했고 그들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정보를 찾았다. 한밤중 이지은은 중요한 서류가 있는 회의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녀는 서류를 훔치려 했지만 갑자기 경보기가 울렸다.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은 잠겼고 그녀는 갇히게 되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 같은 재벌 상속녀가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지은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죠? 나는 당신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민준은 말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녀를 끌어내어 비상구로 도망쳤다. 그들은 함께 도망쳤고 이지은은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고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도망쳐 나와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몸을 숨겼다. 이지은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밤 위험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민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영원히. 이지은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율림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는 서울 사교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화려한 축제였다.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다. 모두가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이지은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김민준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저런 천한 보디가드가 어떻게 감히 이지은 씨와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 행사에 어울리지 않아. 박세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저 둘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고요. 김민준 씨는 돈도 배경도 없으니 곧 버림받게 될 거예요. 박다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지은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김민준과 함께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왜 그녀의 곁에 있는 걸까?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때
김민준이 한 노인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노인을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소개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셨죠. 이지은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미 그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가 고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슬픔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행사가 무르익을 때쯤 박세라와 박다민이 이지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가 너에게 선물을 주러 왔어. 박세라가 말했다. 우리는 네가 이 선물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박세라는 이지은에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건넸다. 이지은은 의심의 눈초리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세라가 결코 그녀에게 이런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목걸이에는 분명히 무언가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물 고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세라와 박다민은 이지은의 태도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녀가 선물을 거절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느꼈다. 한편 박다민은 김민준에게 다가가서 이지은이 박세라와 싸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지은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랄한지 말하려 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간질을 하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요. 김민준은 박다민에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아내를 믿어요. 박다민은 분노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단지 당신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김민준은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녀도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이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지은은 그의 미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이때 한준혁이 나타나 이지은을 향해 경멸적으로 말했다. 이지은, 저런 천한 보디가드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니 그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준혁아, 나는 이미 행복해. 이지은은 말했다. 내게는 김민준이 있어. 한준혁은 분노했다. 그는 이지은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김민준이 그의 팔을 잡고 멈추게 했다.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김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모욕할 것이다. 한준혁은 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위협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박세라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은이 이토록 강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지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지은은 그녀가 설치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지은은 김민준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강해졌다. 박세라는 이제 그녀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바로 김민준이었다. 자선 행사가 끝난 후 이지은과 김민준은 서울의 한 고요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늦은 밤의 도시는 낮의 소란스러움을 걷어내고 차분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풍경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지은은 김민준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궁금하겠죠. 김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의 정체는 뭐죠? 당신은 저의 남편이면서 저의 가장 큰 경쟁자예요. 김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한별그룹의 회장 김민준입니다.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했어요. 민주는 말했다. 당신이 제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의 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한승준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한승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를 이용한 건가요? 이지은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민주는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었을 때부터요. 이지은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길러졌고 그가 8살 때부터 그를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는 항상 외로웠고 항상 혼자였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지은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었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말했다. 당신은 저의 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지은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해요. 당신은 왜 저를 조사했죠? 당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김민주는 이지은에게 그의 진짜 목적을 말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살인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딸이에요. 이지은은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복수할 건가요? 김민주는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이지은은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대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늦은 밤의 주차장은 차가운 공기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김민주는 차에 오르려다 문득 섬뜩한 시선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바로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칼날이 차체를 깊게 파고들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그를 향해 재차 칼을 휘둘렀다. 민주는 민첩하게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남자의 움직임은 노련하고 정확했다. 그는 민준이 상대해야 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강했다. 누구냐? 민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온내 아비의 피를 물려받았어.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넌 내 아비처럼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지.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민주는 분노에 차물었다. 그때 남자는 복면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바로 민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해한 범인 안도현이었다. 안도현은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비밀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민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해했다. 그는 민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나 아비는 나를 배신했어. 안도현은 말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지. 그래서 나는 그를 죽였어. 민준은 안도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다. 민준은 안도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질투하고 그를 죽였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이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왔다. 그녀는 주차장 입구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도현이 민준을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칼로 안도현의 팔을 베었고 그가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이지은은 민준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민준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이지은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안도현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날 막아. 너는 내 복수를 방해했어. 안도현은 다시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지은은 민준과 함께 그를 막아섰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안도현과 싸웠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움직임을 읽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제 그만해. 민준은 안도현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민준과 이지은은 안도현을 제압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안도현은 체포되기 전에 민준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배신했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경찰에 넘겨지기 전 안도현은 민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네 아버지는 내가 그를 죽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어. 그는 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야. 안도현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그가 누구지? 민준은 머릿속으로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이지은은 민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을 거예요. 당신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이지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도현이 남긴 마지막 말은 김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민준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도 대성그룹의 회장 한승준은 각별한 존재였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서로의 가족까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민준은 그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랐지만 그의 직감은 한승준이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한승준이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자료에도 한승준 회장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블랙 이글스의 창립 멤버이자 가장 신뢰받는 동료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지은의 어머니 최수연과 민준의 아버지 김 회장은 함께 블랙 이글스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그들은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
한승준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다. 민준과 이지은은 본격적으로 한승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블랙 이글스의 내부 기록과 최수연이 남긴 비밀 일지를 조합하며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은퇴를 선언하며 조직을 떠나려 했고 최수연 또한 그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승준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다. 일지에는 최수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비망록이 들어있었다. 한승준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는 우리를 죽이려 한다. 민준을 부탁한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한승준은 그들을 살해하고 최수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이으려 했다. 그는 최수연을 살인자로 만들고 그녀의 딸인 이지은에게까지 누명을 씌우려 했다. 어머니는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민준은 이지은을 품에 안았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복수할 거예요. 그들은 한승준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그를 대성그룹 본사로 불러냈다. 한승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그들을 맞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준아,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너희가 결혼해서 정말 기쁘다. 이제 내 아들의 복수를 도와주렴. 이지은의 어머니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 그녀의 딸을 처단하고 싶지 않니? 한승준은 민준의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하려 했다. 민준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한승준 회장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해했습니다. 당신은 저희 어머니를 살인자로 만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승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당황했고 분노했다. 그는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긴 서류였다. 말도 안 돼. 너희가 감히 날 모욕해. 나는 이지은의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는 이지은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한승준은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지은은 말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권력만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어요.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한승준은 그들을 위협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를 막아섰다. 민준은 그의 뒤에 숨겨진 비밀 요원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이지은과 함께 요원들을 제압하고 한승준을 경찰에 넘겼다. 한승준은 체포되면서도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파멸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지은과 민준은 함께 한승준을 제거하고 그들의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극복했다. 한승준이 체포되자 대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쓸린 듯 혼란에 빠졌다. 회장의 부재와 내부 비리 폭로로 인해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대성그룹의 몰락은 이지은에게는 복수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 박세라와 박다민에게는 파멸의 서막이었다. 김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별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율림그룹의 주식을 은밀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혼란 속에서 그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냥꾼처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지분을 확보했다. 그의 비서가 보고를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현재까지 율림그룹 주식 40%를 확보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모든 물량을 매입했고 이제 언제든지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율림그룹 건물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지은이에게 그녀의 것을 돌려줄 때가 왔어.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들은 함께 율림그룹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이지은의 따뜻한 집이었지만 박세라와 박다민이 들어온 이후로는 차갑고 낯선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박세라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어머 이지은,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잃었고 네 남편도 결국 너를 버렸잖아. 이제 와서 뭘 얻으려고. 박세라가 조롱했다. 맞아, 이 비참한 여자야. 이제 너는 그 더러운 보디가드와 함께 거지처럼 살아야 해. 박다민도 거들었다. 이지은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차가운 눈으로 박세라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가 왔어요. 뭐 이 건방진 계집애가. 박세라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너는 여기 올 자격도 없어. 그때 김민준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철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던졌다. 서류철 안에는 율림그룹의 주식인수 서류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율림그룹의 인수 서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부로 율림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이지은 씨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저택은 이지은 씨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이니 당신들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박세라와 박다민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김민준이 한별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단순한 보디가드라고 생각했고 이지은을 이용해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박세라가 소리쳤다. 저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한별그룹의 회장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이지은은 저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합니다. 박다민은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이지은, 너는 정말 독한 여자야. 내 친부모까지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다니. 내 아버지라고요. 이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어머니의 회사를 빼앗고 저를 거리로 내쫓았나요? 그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진정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민주는 경비원들에게 그들을 저택에서 내쫓으라고 지시했다. 박세라와 박다민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거지가 되었다.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울지 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저만 믿어요. 제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요.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이지은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율림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어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복수와 증오 대신 율림그룹을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하고 혁신적인 회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김민준은 그런 이지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품고 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곁을 지키는 한 여자의 남자였다. 늦은 오후 김민준은 이지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지은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좋아요. 저도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남산타워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창가에 앉은 그들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에 대해,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이지은이 말했다.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둘만의 미래가 시작될 거예요. 이지은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웠고 미안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졌어요. 이지은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삶의 이유를 주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어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로 향했다. 그들은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섰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지은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계약 결혼이 아닌 진심으로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청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민주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그녀를 품에 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뜨거웠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얻었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치유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이지은과 김민준의 결혼식은 더 이상 계약이나 연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화려한 축제였다. 지난번과는 달리 조롱이나 악의는 없었다.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줄의 단상에 서 있었다. 거대 그룹의 후계자나 다른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 빠진 한 쌍의 연인으로서. 이지은은 민준의 팔짱을 끼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였다.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뜨겁게 키스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사랑을 선언했다. 결혼식 후 그들은 함께 낭만적인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거닐고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으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이지은은 깨달았다. 행복은 거대한 그룹이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보호하며 항상 그녀의 곁에 있어 주는 한 사람을 갖는 것이었다. 우리 율림그룹과 한별그룹을 합병하는 건 어떨까요? 민준이 불쑥 물었다. 이지은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때가 왔어요. 민준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우리가 두 그룹을 합쳐 새로운 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의 꿈이었잖아요. 이지은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꿈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친구였다. 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이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율림그룹과 한별그룹의 합병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두가 그들의 결정에 놀랐지만 두 그룹이 합병하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지은은 새로운 그룹의 회장이 되었고 민주는 총괄 사장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회사와 그들 자신을 위한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민주는 이지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네요. 가족 경력 그리고 사랑. 이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만을 가졌어요. 당신이 바로 저의 전부예요. 그들은 함께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노을이 도시를 비추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이지은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평화롭고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